이것은 교회 주택에서 엄마와 새아버지를 살해한 10대 청소년의 최근 공개된 신문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 10대 니키타 코섭, 이 저지른 소름 끼치는 살인사건의 현장 사진 수백 장을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달의 학생이었던 그는 도망칠 계획을 세면서 약 2주 동안 부모님의 시신과 함께 살았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처음부터 지켜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편안하게 살아온 한 10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집에 살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세계 곳곳으로 휴가를 다녔으며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괴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가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방법을 찾으려면 몇 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죠? 위스콘신 주 워키쇼 카운티 보안관실은 2025년 3월 11일 17일 새 니키타 코소프와 처음 대화한 신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코소프는 캔자스 시골에서 체포된 뒤 위스콘신으로 송환되어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밀워키 외곽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보안관 사무실은 코소프가 부모님의 시신과 함께 살았던 집 안에 남긴 현장의 수백 장의 사진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약 2주 동안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여러 주와 수백 마일에 걸친 로드 트립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의 계획은 결국 미국을 탈출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곧 법률 시스템과 사법당국이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현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문 영상에서 형사들은 집에서 발견한 것보다 니키타의 성장 과정 등 잡담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형사들이 그를 위해 패스트푸드를 사오자 니키타는 침착하게 먹습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원하는 조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때 형사들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요. 다 끝났어요. 네. 원하신 게 맞나요? 네, 알겠어요. 니키타, 이 사람은 로스예요. 소개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앤더슨 씨. 만나서 반가워요. 공항 부서에도 다른 형사들이 있네요. 형사들은 니키타의 성장 과정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때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몰도바 출신이시죠? 네. 신의 무기. 네. 니키타인가요? 네. 니키타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중간 이름이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당신은 2007년에 몰도베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카티아나입니다. 네. 친아버지도 계셨나요? 그분들은 2011년에 이혼하셨어요. 몰도베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2017년 6월까지요. 그럼 10년 동안이었나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그래, 말해봐. 음.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 니키타 코스프는 어머니 타티아나와 새아버지 도널드 마이어와 위스콘신 워키쇼에 살았습니다. 니키타는 자신이 동유럽 몰도바의 고향에 살던 2015년에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2017년에 미국에 왔죠?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요? 제 생각에 2015년에 저희 어머니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같은 곳에서 새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어머니와 유럽 여행을 다니며 휴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두 분이 결혼하셨고 2017년 6월에 미국으로 이사 오셨어요. 돈과 타티아나는 2017년에 결혼했고 그때 니키타도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10살이었지만 학업적으로는 새 나라에 잘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학교 모범생이었으며
지역공립고등학교 보건부 이달의 학생으로도 뽑혔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 후 엔지니어를 꿈꾸며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자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범하고 어쩌면 착하고 차분해 보일지라도 그가 집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코섭이 부모님과 워키쇼에서 살던 큰 집입니다. 꽤 좋은 집이고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사관들이 그 끔찍한 사실을 발견한 날 집안에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사우스 38 웨스트 27056 사이더 힐스 드라이브 27056 사이더 힐스 드라이브입니다. 신고자는 상태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한 명이 도널드 S. 메이어 73년생, 아내 10대 아들이 있습니다. 신고자는 오늘 그 10대 아이의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고자는 몇 주간 그 집 누구와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찰은 니키타의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집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1층 컴퓨터방에서 돈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했고 타티아나는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 모두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니키타의 새아버지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사건 발견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의 가족은 그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어머니는 또는 그의 휴대전화가 매사추세츠의 다른 가족에게 몸이 아프고 소셜미디어를 쉬겠다고 문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돈의 어머니는 매사추세츠에서 위스콘신 현지 경찰에 전화해 집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가 돈과 타티아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매사추세츠의 돈 어머니가 경찰에 복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니키타 카사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니키타가 2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니키타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학교 자원 담당 경찰관도 경찰에게 집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는 올해 개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근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2주가 조금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그가 수업에 있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인용문, 닉은 훌륭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명확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강하게 옹호하고 엄격함을 유지하려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는 예의 바르며 다양한 규모의 그룹에서 잘 협력합니다. 보안관들은 돈의 상사와도 이야기했으며 상사는 2월 25일 돈이 아프다며 문자로 알렸고 통화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보안관들은 우체국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직원은 가족 집에 우편물 휴가 보류가 걸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로 이웃이 5날 전에 니키타 코소프가 돈의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운전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니키타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이웃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후 보안관들은 돈과 타티아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집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위스콘신 주와 인접주에도 없었습니다. 그 휴대폰들은 15시간 떨어진 와이오밍 주에서 발견됐으며 법 집행관들은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들은 니키타의 휴대폰을 추적해 그가 다른 주에 있음을 확인했고 차량도 아이오에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차량은 아이오와 주 월콧의 755 웨스트, 아이오와 80 로드의 대형 트럭 정류장에서 멈췄고 경찰은 계속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캔자스주의 현지 경찰관들에게 연락했고 그때 비로소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니키타 코섭과 그의 폭스바겐 아틀라스가 캔자스 호아킨의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돈의 폭스바겐 아틀라스가 주유기 옆에 주차된 사진입니다. 형사들이 니키타를 체포한 후 그의 차 안에서 니키타 코섭을 기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의 개도 데려왔고 차 안에는 스미스 앤드 웨슨 권총이 눈에 띄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법 집행관들이 차량에서 발견한 탄약 사진입니다. 워키쇼 하우스에 돌아가 보니 니키타 새아버지 소유의 그 총기 케이스가 비어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안에서 그들은 니키타의 아이폰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를 부모님 살인 사건과 연결하는 데 중요하며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안에서는 현금 1만 4천 달러와 여러 전자기기,
수십 점의 보석류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타티아나 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차량 안에는 드라이브가 장착된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는 영상이 담겨 있었고 이 영상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며 니키타 코사프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상에는 니키타가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살해한 뒤 위스콘신 워키쇼 집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니키타의 새아버지 시신이 발견된 사무실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집의 그 부분을 찍은 사진인데 베개와 담요로 덮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시신 사진에도 돈의 시신이 있던 곳 주변에 촛불이 놓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영상에는 코시프가 여러 줄을 넘나드는 도주를 떠나기 전 며칠 동안 그 촛불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촛불로 냄새를 감추려 했고 약 2주간 부모님 시신과 함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고소장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수사관들이 드라이브에서 찾은 영상에는 코시프가 카메라를 조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코시프는 카메라의 존재와 녹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한 번은 코시프가 휴대전화를 들고 의붓아버지의 시신 가까이에 가져다 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와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를 볼 수 있어. 나는 정말로 그 스무 시신을 볼 수 있어. 그때 니키타가 누구와 대화 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니키타의 아이폰을 확보하게 되고 고소장에 따르면 그 기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코십이 누군가에게 내가 우크라이나로 옮겨지기 전에 얼마나 숨어 있어야 해? 한두 달? 이라고 물었다는 메시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러시아어로 답했고 코십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어를 더 연습해야 할 것 같아. 이해는 잘 되지만 말하는 게 더 어렵거든. KK. 코십은 또 묻는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안엔 정상적으로 지낼 수 있을 거야. 그 일을 했다는 게 밝혀져도. 그리고 러시아어 문장에서 니키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 그건 헤드폰도 포함돼. 357 매그넘 총성에서 청력을 보호하는 고급 헤드폰이야. 내가 말한 총이 그 종류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건 집에 있는 돈의 금고에서 없어졌었고 캔자스에서 코시프가 체포될 때 그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발견됐어. 아직도 키타 코시프가 이 메시지에서 누구와 대화했는지는 불분명해. 그가 영상통화로 아버지 시신을 보여줄 때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말이야. 법 집행기관은 니키타가 2월 11일경에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살해한 뒤 약 2주 동안 시신과 함께 집에서 지냈다고 보고 있어. 그가 여러 주를 넘나드는 도주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의 휴대폰을 와이오밍에 버리고 캔자스까지 운전해서 갔고 그곳에서 체포됐어. 또한 매사추세츠에 있는 돈의 어머니가 아들 휴대폰에서 받았다고 한 이상한 문자들도 말이야. 그 문자들은 살인사건 이후 니키타 코시프가 보낸 것으로 추정돼. 이게 4월에 코시프가 받았던 간단한 심리야. 그는 부모님 살해 혐의로 위스콘신에 송환돼 기소됐지. 그리고 이 신문 영상은 워키쇼 카운티 보안관실이 코시프와 처음 대화하는 장면이야. 코시프의 부모님이 집에서 숨진 뒤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워키쇼에서 살았지. 너, 내 엄마, 그리고 내 새아버지랑 그리고 강아지도 키웠잖아. 토비 맞지? 맞아. 그 사이다 힐스에 있는 같은 집에서. 그래, 학교 다니고 워키쇼 웨스트 다녔지? 웨스트. 고등학교 생활 어때? 좋은 성적이야. 잘했어. 그래. 그래, 너도 즐기고 있잖아. 글쎄 나는 아마도 역사. 그게 제일 좋아. 그래. 오케이. 학교에서 싫어하는 건 있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있어. 약간 시도해보는 느낌이야. 모든 고등학생들이 말하잖아, 맞지? 2017년에 여기로 이사 오셨다고 하셨죠. 가족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몰도베는 가족이 없으세요? 어디에 가족이 있으세요? 제 새아버지 가족은 매사추세츠에 계세요. 알겠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가족은 이탈리아에 계십니다. 그게 리디안가요? 네. 알겠어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분들도 가족으로 생각하시나요? 새아버지 어머니도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애매한가요? 저는 새아버지를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어요. 아빠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족이긴 한데 아마도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는 아닌 거죠.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알겠어요. 좋아요. 그분을 자주 만나러 갔나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가족도요? 네, 매년 추수감사절 때요. 이 10대가 부모님께 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침착한 모습을 보니 놀랍네요.
이런 상황에서요. 마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형사는 잡담을 나누면서 니키타에게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멋지긴 한데 고등학교 때 배운 스페인어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요? 유창하게 영어만 할 수 있나요? 러시아어로도 말할 수 있어요. 러시아어도 잘하세요? 다른 언어는요?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도 배웠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학교 동아리요? 환경 동아리 알겠어. 게터 액트는 지역 사회형 자원봉사라고 불리고 그리고 FBLA도 있어. 그건 미국 미래 비즈니스 리더 협회 같은 거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양한 행사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사이버 보안을 선택했어. 알겠지? 그게 이력서에 도움이 돼? 있으면 좋은 거야? 시험 같은 게 있고 원본 자료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해. 전국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역 대회에서는 나는 따로 상을 받았어. 이게 팀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거야? 사이버 보안은 개인이고 나머지는 팀 또는 개인이야. 알겠어, 멋지다. 언제 했어? 올해였던 것 같은데 2월쯤이었나? 알겠어. 축하해. 꽤 괜찮아. 그리고 저도 전국 명예협회에 가입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네, 성적이 정말 좋아요. 네, 내 반에서 몇 등이야? 알지? 3번째,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은 뭐야?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메디슨. 뭘 위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된 거나 아마도 공학 같은 거. 아직 완전히 확신은 없었어. 그게 어떤 건데? 만약 네가 꿈의 직업을 생각한다면 그게 뭐야? 아직 잘 모르겠어.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서도 진로를 모른다. 공학이라니, 그건 정말 수학이 많은 분야잖아. 그래, 알겠어? 수학이 정말 많아. 맷은 어렵지만 넌 우아해. 알지? 신문 영상의 이 부분에서. 비록 이게 형사사건이나 기소에 사용될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니키타 코시프가 이런 질문에 얼마나 침착하게 대답하는지 보는 게 정말 인상적이야. 그리고 그는 이 대화 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그는 언젠가 위스콘신 대학교에 진학해 엔지니어가 되길 꿈꿨어. 그는 이런 질문에도 침착해 보여. 그가 집안에서 했던 일을 보면 그는 감옥 밖에서 미래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미래, 대학 진학 계획 같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갔어. 그런 대화가 약 10분 정도 이어지지만 결국 형사들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 니키타와 네가 캔자스에 있는 이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I really want to know why you left your house. What the plan? 알겠어. 질문하기 전에 네 권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전에 이걸 들어본 적 있니? 내 권리 말이야. 비슷한 권리? 네. 그래. 좋아. 읽기 전에 질문 있어? 아니, 그리고 다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조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네가 왜 캔자스에 있었는지, 왜 떠났는지 알겠지? 나는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나와 이야기해주길 정말 바라고 있어. 알겠어. 이건 내 이야기야. 아무도 몰라.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 네가 내 생각을 대신 말하길 원치 않아. 아니면 그녀가 이렇게 된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면 우리가 각자 다른 휴대폰이나 웹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살펴볼 수도 있고 뭐든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해보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하지. 하지만 네가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리고 약속할게.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알고 싶어.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알겠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안 내가 한 질문들 중 아무거나 대답해도 되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아도 돼.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녀와도 되고 내가 화장실 가도 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먹고 싶으면 내가 음식도 가져다 줄게. 알겠어. 그냥 쉬고 싶거나 여기 혼자 잠깐 있고 싶으면 그래도 돼. 그 사람들을 데려와도 되고. 좋아 알겠어. 니키타, 내가 질문하기 전에 네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사실 알고 있어. 넌 목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해했어?
말로 대답해 줄 수 있니?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내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이해하지? 너는 신문 전에 변호사 상담, 신문 중 변호사 동석 권리가 있어. 이해했지? 네.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원하면 신문 전 변호사가 지정돼. 이해했니? 항상 이 권리를 써서 질문에 답하거나 진술을 안 할 수 있어. 이해했니? 네, 내가 말한 각각의 권리를 이해하나요? 네. 니키타, 위 권리 이해하셨나요? 지금 채팅에 계신 이 시점에서 질문에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문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그녀는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지 말지는 당신 선택이에요. 이건 당신의 쇼니까요. So let's say 당신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카메라를 켤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우리와 이야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억지로 대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키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야 매사추세츠에 있는 내 가족과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어. 리디아, 내가 로버트와 주다스 모두와 얘기했어. 타냐와도 이야기했어. 리디아와는 내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이야기했어.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나한테 답을 좀 달라고 바라보는데 너랑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 네가 변호사랑 먼저 이야기할 것 같아. 알겠어? 그건 내 권리야. 너 자신에게 궁금한 점이 있니? 마리나. 알겠어. 잠깐 기다려. If you want one of those, by all means, you can.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감사합니다. 니키타는 그 후 약 2시간 동안 혼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한 번 화장실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한 부부안관이 들어와 니키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합니다. 좋아요. 이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좋아요. 예전 방식대로 할게요. 손만 좀 씻고 제 뒤에 계세요. 일어나서 제 왼쪽으로 오세요. 곧 끝나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Close to your time or anything? No, it's fine. You alright? 이제 다시 그 차트로 갈게요. 그게 들어온 길이에요. 짧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니키타, 코십, 그리고 형사들 사이의 대화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 폭력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코십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고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며 여러 테러 공격을 저지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워키쇼 카운티 보안관이 코십의 휴대전화에서 러시아어 충격 대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그가 집안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주고받았던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틱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러시아어 대화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텔레그램은 자유로운 발언 공간을 표방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범죄 활동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도 수사에 참여해 코시프 휴대전화에서 9오더 관련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엔젤스는 신나치주의와 인종차별 극단주의 시각을 가진 이들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조직 공구웨이는 정부 전복과 현대 문명 파괴를 위해 폭력과 테러를 주장합니다. 영장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코시프는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머물렀습니다. 코시프는 텔레그램에서 러시아어로 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모두에게 답장해서 아팠다고 해라. 그리고 그들을 지하실로 데려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돈의 어머니가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던 그 문자 메시지들. 너무 이상해서 결국 위스콘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문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누군가 러시아어로 니키타 코시프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니키타가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FBI는 2023년에 코시프 가족과 이미 접촉했으며 이는 니키타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남에 대해 아직 많이 모르지만 연방 요원들이 11월에 니키타 가족과 대화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해 요원들은 니키타 코시프가 틱톡에서 에이워큰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나인 앵글스 오더 09A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이 일은 2024년 12월 부모가 살해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니키타는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이 한 여자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말했더니 그녀가 쿨하게 반응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이 알면 휴대폰을 뺏길 거야 라고 했어요. 특히 FBI가 왔으니까요. 하하. 당국은 코시프가 텔레그램에서 엑셀러레이셔니스트라는 이름으로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의 부모가 살해되기 한 달도 안 된 1월 20일 일이었습니다. 2025년에 니키타는 누군가와 테러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떤 나라가 비난을 받을 것 같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러시아가 비난받을 거야. 그게 목표야. 라고 답했습니다. 니키타가 이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선언문을 보낼 때가 오면 네가 그걸 온라인에 퍼뜨릴 수 있도록 PDF 형식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 그리고 너는 선언문을 절대 바꾸거나 수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FBI가 말합니다. 그들은 선언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선언문은 3장이고 미국 대통령 암살로 정치혁명을 일으키자는 내용이야. 백인 인종을 구하자고도 해. 인용하자면 유대인들이 통제하는 정치인들. 언급 후 마지막 장엔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이미지와 문구가 있습니다. 인용 끝. 왜 하필 트럼프냐고 묻는다면 대통령과 어쩌면 부통령까지 제거하면 혼란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암살이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대중에게 더 강하게 심어줄 거야. 인용 끝. 이 문장들은 니키타 코시프 선언문에 나온 것으로 코시프가 참고로라고 덧붙였다. 다른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나 내용, 심지어 같은 이념의 사람들까지도 나는 모른다는 게 내 요점이야. 이 선언문은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공격을 위해 작성된 거야. 인용은 여기까지야. 그 돈에 관해서 말하자면 돈의 액수는 현금으로 천 도네츠에서 발견된 보석들이 있었어. 그건 도난당했고 그가 캔자스에서 체포됐을 때 발견된 거야. 카사는 그 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은 부모를 살해해서 얻은 것으로 추정돼. 그는 그 돈으로 드론을 사서 테러 공격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어.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에서 코시프는 죽음의 천사라는 사용자와 투하 장치가 달린 드론에 대해 이야기해. 그는 드론 관리에 대해 묻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자가 그에게 알려줘. 그 금액은 12,500달러일 거야. 그리고 그들은 즉석 폭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어. 코십은 357 매그넘, 즉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죽일 때 사용한 총의 소리를 막아줄 헤드폰도 요청했어. 이제 중요한 점은 코십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는 건데 이전 재판에서 주 검사는 그가 부모를 살해한 뒤 여러 주를 운전하면서 비트코인 자판기에 들렀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처음에 니키타 코삽은 1급 고의살인 2건과 시신은닉 2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어. 그는 1만 달러 이상 재산 절도 등 주정부 혐의도 받았어. 우리가 검찰에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 중에는 FBI도 포함되어 있었어. 이 사건이 1월 8일에 재판까지 갔다면 검찰이 얼마나 강한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니키타 코시프는 1급 고의살인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들은 기각되고 있어. 여기 코시프가 판사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야. 그의 의자도 봐. 그리고 신문 영상에서 그가 얼마나 침착했는지 떠올려봐. 그가 말할 때 의자가 흔들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사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벌에 대해 당신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판사님. 그리고 선생님, 당신과 라펠레 씨가 형량 범위, 형벌 정도에 대해 논의한 것도 맞습니까? 즉, 이 2건의 1급 고의 살인 혐의 각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연장된 감독 자격을 허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20년 후에 연장된 감독을 받을 기회나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형 복역하셨나요? 이해하시나요? 네, 판사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소 형량은 아니지만 각 형량은 20년 후 추가 감독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재판장님. 라펠 씨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재판장님. 이제 탄원과 관련된 설문지와 권리 포기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엘 씨 사본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18세이고 11년간 학교를 다녔다고 적혀 있는데 맞나요? 네, 판사님, 이 사건들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셨죠? 맞습니까? 네, 판사님. 좋아요. 읽는데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판사님. 좋아요. 이 사건에서 작성된 문서들, 다시 말해 경찰 보고서나 목격자 진술서 또는 이 사건에서 작성된 다른 문서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네, 판사님. 또한 저에게 제출한 탄원서, 질문서, 권리 포기서도 읽고 이해하셨나요? 네, 판사님. 이것도 당신이 영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학력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자료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경우에 당신은 그것을 할 시간이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네, 판사님. 좋아요. 여기 당신이 혐의를 이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과 당신의 변호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범죄들에 대한 배심원 지침서라고 불리는 것을 탄원서와 함께 첨부하셨습니다. 1급 고의 살인죄 관련 내용입니다. 번호는 1010-1010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다면 주초 측이 입증해야 할 범죄의 구성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라펠레 씨와 함께 검토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각 사건이 재판에 가면 주가 입증해야 할 점을 아시나요? 네, 판사님. 좋습니다. 곧 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네, 판사님.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판사님. 라펠레 씨, 언제나처럼 영어 이해와 읽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덥 씨는 18세, 저는 17세였습니다. 변호를 시작하실 때 의뢰인과 함께 증거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이번 사건에서요. 네, 재판장님. 그 안에 영상 녹화 자료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함께 검토하셨나요? 네, 저희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의 이해 능력이나 판단력에 의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잠시만요. 의뢰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헌법적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탄원 제출로 다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함을 이해합니다. 각 권리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권리 옆에는 상자가 있습니다. 각 상자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변호사와 함께 모든 권리를 검토했다는 뜻입니까? 네, 판사님. 그 말은 당신이 그 권리들을 이해했다는 뜻입니까? 네, 판사님.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이 그 권리들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판사님. 좋아요. 이게 사실인지 말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판사님. 나는 묵비권을 포기하고 내 침묵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맞나요? 네, 판사님. 나는 재판에서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판사님. 나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증언하게 할 소환장 권리를 포기합니다. 소환장은 법원 명령이며 당신과 변호사가 받아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판사님. 그 권리도 포기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판사님.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제 유죄 또는 무죄에 동의해야 하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인을 대질하고 반대 신문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반대 신문은 당신과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재판장님. 그리고 그 권리도 포기하실 건가요? 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는 주 정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재판장님. 합리적 의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셨나요? 네, 재판장님. 당신의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권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선생님? 아니요, 판사님. 누군가 이 권리 포기 강요한 적 있나요? 아니요, 판사님. 좋아요, 선생님. 당신의 혐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지 첫 항목은 2025년 2월 10일 일경 위스콘신주 워키쇼 카운티 워키쇼 마을 사이더 힐스 드라이브의 한 주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도널드 메이어 MAIER로 확인된 피해자 A를 살해할 의도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정보지에 명시된 위스콘신 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1번 항목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유죄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좋습니다. 2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날짜와 장소 2025년 2월 11일 위스콘신 주 워키쇼 카운티 워키쇼 마을의 사이더 힐스 드라이브에 있는 주소에서 당신은 타티아나 카시 피해자 B를 살해할 의도로 위스콘신 주 법률을 위반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는 A급 중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유죄입니다, 판사님. 알겠습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나요? 네, 판사님. 그럼 첫 번째 항목에 대해 도널드 마이어에 관해서 당신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이 권총, 즉 피스톨이나 리볼버를 사용해서 그를 쏘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렇게 한 것이 고의였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리고 그를 쏘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네, 재판장님. 그리고 두 번째, 타티아나 카시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행동하셨나요? 권총으로 그녀를 쏘아 죽였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게 당신의 의도였습니까, 선생님? 네, 재판장님. 두 범죄 모두 인정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베이시 양 사실 근거로 원래 고소장 제출하셨죠. 저도 괜찮게 지냅니다. 이해 있습니까? 라펠레 씨 이해하셨나요? 캐십 씨 유죄 인정하셨죠? 유죄 판결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유죄 인정은 추방, 입국 거부 또는 연방법에 따른 시민권 취득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또한 중범죄이므로 시민권 회복 전에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판사님. 이것들은 중범죄이므로 총기 소지는 불법입니다. 총기를 소지하면 최대 10년 징역 2만 5천 달러 벌금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게다가 이것은 폭력 중범죄입니다. 물론 폭력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방탄복을 소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또한 이와 다른 혐의들은 기각되어 기록에 남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지만 유죄 판결이나 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가 배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앞으로는 그 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재판장님. 이해하십니까? 당신의 항변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웠다면 저는 유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한 것임도 이해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좋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시간을 가졌습니까? 네, 재판장님. 자유롭게 권리를 포기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이 시점에서 전하 변호인에게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장님, 니키타가 유죄 인정 후 워키쇼 지방검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과 논의해 공정한 제한임에 동의했고 이 형량이 원하는 수감 기간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재판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어떤 주장하실 건가요? 저는 이것이 최대 형량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점을 주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순간부터 저는 줄곧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가 40년, 50년 후에 출소해서 이 지역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가 지역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저는 또 말씀드렸지만 그의 신분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아요. 만약 가석방된다면 이 지역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는 미국 시민인가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몰라서요. 또한 여러분도 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객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또한 니키타 카숲과 직접 상담했나요? 아니면 변호인들과만 이야기했나요? 오늘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그가 상황을 이해했는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기록을 보면 그는 제가 전달한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카덥 씨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변호인과만 연락했으며 이것이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언급되었던 연방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연방 사건에 대해 잘 모르겠고 기소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으로 가시는 거군요. 우리는 어떤 대대적인 수정에도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사회에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들은 선고 공판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사회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가 재활될 수 없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 보시네요. 레슬리, 연방 수사관과 연락한 적 있나요? 아주 초기에요. 초기 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나 그런 것과 관련된 건 전혀 없었어요. 레슬리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3번부터 9번까지의 사건이 기각된다고 말씀하셨죠? 증인과의 10번째 회의가 있나요? 정보 관련은 3건 3번부터 9번까지였고 기소를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걸 원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가족 구성원이었나요? 도널드 메이어의 가족이었나요? 저희는 두 가족 모두에게 연락을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그분들도 이 해결책에 동의하셨어요. 카십 씨가 유죄 인정 결정한 것에 놀라셨나요? 조금 놀랐어요. 재판까지 가는 게 그분에게는 별로 손해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책임지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고 그것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번 심리의 핵심은 판사님이 20년 복역 후 가석방 기회를 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앤크라임에서 사건 소식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리며 피콕에서도 언더케이스 시청 가능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